스피치는 delivery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무슨 느낌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나쁜 예시 또. 자, 들어보세요. 네, 왕이 될 수 있는 스피치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습득해보는 시간 킹스 스피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김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키쌤과 함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가 연설하고 뭐 얘기하고 맞아요. PT하고 이러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지 네.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까요? Keyword and say as you mean it. So 처음에 키워드 하면 네.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홍보 쪽에서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스피치 뭐 한다 아니면 제품 출시하는데 뭐 시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치를 할 때 보면 저는 사실 최대한 형용사나 부사는 쓰지 않을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진짜 미사여구지 이게 필요한 것들이 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할 때 딱 써줘야 그게 임팩트가 있지 이걸 주장창 미사여구 이렇게 써도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말이 길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쓴 글을 영어로 바꾸면 보통 1.2배에서 3배 정도 길이가 더 늘어나요. 그리고 표현도 사실 달라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런 걸 많이 부탁을 해요. 쪽글이라 그러나요? 뭐 쪽글? 그 대학교에서 약간 뭐 이제 번역해 갖고 하루에 뭐 써가지고 그거를 교수님한테 내는 게 있었대요. 짧은 글 같은 거. 네. 그래서 얘가 이제 A4 용지 한 장을 채워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럼 A4 용지 반 장만 써서 보내라. 내가 번역해서 줄게. 그럼 보통 A4 용지 한 장 채워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반쪽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약간 시를 좋아하는 애라서 야 저쪽에 예쁜 꽃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여쁜 꽃이 어이하게 피었을까 뭐 이런 한국말로 꼬아서 하는 거 있죠. 어여쁜 꽃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Beautiful flower. That's it. 근데 우리는 beautiful, pretty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예쁜, 어여쁜, 아리따운 맞아요. 뭐 되게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아예 네. 그냥 효과가 죽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say as you mean it은 뭐냐면 네. 실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임팩트 있게 몇 개 형용사나 부사를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형용사나 부사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민주 정말 잘생겼어. You're so handsome. 이렇게 해줘야 사람이 진짜 믿는 맞아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You're so handsome. 아. 이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그 있잖아요. 뉘앙스와 그 분위기와 의도가 네.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렇죠. 방법들. 자,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본격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Power of Three 한 것처럼 메인 키워드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서브 키워드를 이제 3개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저것도 해볼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영어잖아요. 그럼 돈이 되는 영어를 메인 키워드를 잡고 서브 좋다. 키워드를 뭐로 잡아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 How to choose the keyword.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것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Search the competitor. 자기랑 똑같은 브랜드 혹은 제품을 갖고 있는 타사 제품 브랜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보세요. 그 히스토리부터 해서. 걔네는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크 레퍼런스로 그렇죠. 보자. 제가 사실 오케이, 카피라이팅 컴퍼니 회사를 네. 우리나라에서 잠깐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글 카피라이팅이 그렇다 치지만 영어 카피라이팅은 우리나라에서 잘못 쓰여지고 이상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타파해 보고자 이제 광고회사 카피라이팅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기업의 새로 나오는 윤활유 자동차 윤활유 그 카피라이팅을 저희 팀이 맡아서 해서 결국엔 그 채택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제일 처음 프로세스가 뭐였냐면 네. 윤활유 회사를 전체를 다 봤어요. 뭐 미국인 거 쉘이니 뭐 엑셀이니 엑선이니 모든 걸 다 찾아서 거기에서 얘네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역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내가 차별화된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한 흐름이 있어요. 뭘 해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컨셉이 다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SK 윤활유 같은 경우면 약간 뭔가 물 윤활유 이렇게 부드러움, 그러니까 뭐 seamless라든가 물 흐르듯이 가는 아니면 뭔가 drop 이런 것처럼 뭔가 떨어지는 딱 들어도 아 이게 뭔가 액체에 관련된 거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performance 당연히 윤활유가 들어가야 차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페티터 서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레퍼런싱 그리고 벤치마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은요? Simple the better.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오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게 좋아요. 예전에는 어려운 영어를 쓰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였어요. 아하.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너무 어려운 영어를 써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영어권 비영어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팅 할 때도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네. 영국처럼 아니면 호주처럼 영어를 쓰는 나라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딱 봐도 그런 것들 단순한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야나도 이런 거는 진짜 잘 지은 거네. 모든 그건 사람들은 진짜 딱 제가 봤을 봤을 때 앞으로 그 광고사의 역대 남을 때. 왜냐면 다른 회사에서 이미 다 그걸 다 뺏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카피라이팅은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저작권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 치킨 광고에서도 썼었죠. 조정석 씨가 쓰는 그 다른 광고에서 썼었고 실제로 보면 그 여기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죠. 국물이 끝내줘요 뭐 이런 거. 네. 뭐 밤새지 마라 말이야. 막 90년대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4살 때 들었던 거를 지금 충격. 선생님. 근데 알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그리고 이거 아시면 보시는 되니까. 분들은 네. 다 아실걸요?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댓글 찾아봅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아시는지 뭐 모르시는지. 진짜 댓글 한번 단순한 거. 달아보세요. 커피는 맥심. 커피는 맥심. 커피는 뭐 이런 거나 안성기 선배님. 그렇죠. 그다음에 맥심. 그 윤문식 선생님 아닌가요? 아 그래 비슷한 계열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USB must be included. USP가 뭐예요? User selling point.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걸 팔더라도 어떤 회사나 무슨 제품을 기획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기획을 할 때 올해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 우리가 이 무슨 노트북을 파는데 이 노트북에서 팔고 싶은 거는 이 베젤의 얇기를 얇은 거를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무게를 강조를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동급 컴퓨터에서 프로세서가 가장 빠르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메인 키워드. 마케팅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포인트를. 키워드로 넣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나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영어를 쉽게 해서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야 나도 이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느냐? 스피치가 예를 들어서 뭐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지 간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언팩이라고 해서 매해 새로운 제품을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최고가 프리미엄 폰이 있고 중저가 이제 대중들을 타겟팅한 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썼던 게 갤럭시 어썸이라는 그 언팩 네임을 가지고 했는데 어썸이 거의 한 20번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30번 이상은. 왜냐면 그 메인 팀이니까. 노래 자체대로 해요. awesome 있어요. awesome 뭐뭐 awesome 뭐뭐 계속 이런 노래까지 아예 계속 만들어놨어요. 반복을 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주 반복되면 또 이게 좀 지루하거나 답답할 수 있으니까 네.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오프닝 할 때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계속 듣다 보면은 나오게 될 거고 키워드가? 키워드에 어쨌든 오프닝에 모든 게 포함되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클로징에는 꼭 나와줘야 돼요. 클로징에 꼭 있어야 돼. 클로징에는 꼭 있어야 이게 마무리가 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awesome이 키워드다. 그럼 끝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oodbye, thank you for joining us.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stay awesome.
와, 괜찮네. 이러면 딱 정리도 되고 키워드도 사용하고 사고 싶어.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클로징으로 딱 그걸 마무리 시켜주면 키워드 넣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use thesaurus. Thesaurus. Terrific. Terrific, right? That's Terrific. amazing. 저 지금 얘기한 amazing도 Amazing. 있고 Amazing. 어, Fantastic. fantastic.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중간 중간에 써주는 awesome만 계속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비슷한 내용들을 넣어주면 스피치가 좀 풍성해질 수가 있죠. 동의어 사전을 꼭 활용을 해서 거기 네. thesaurus.com 가가지고 단어를 치면 동의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에서 골라서 써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어를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좋은가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스피치를 할 때 너무 많은 형용사나 부사는 지양하는 편이라서 키워드가 그렇죠. 흐려질 것 같아서. 키워드를 쓰고 키워드가 메인으로 돼서 그건 자주 반복을 하되 그런 thesaurus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키워드 10번 썼다. thesaurus는 2번 정도 아니면 반복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아 이게 메인 키워드를 키워드구나라는 걸 할 수 살려놓고.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왜 옛날에 혹시 토플 공부 했어요. 했었잖아요. 네. 라이팅 에세이 하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쭉 가다가 뭔가 반론을 제기할 때는 however도 있겠지만 however 쓰지 말고 but on the But. contrary on the other hand 막 이렇게 쭈르륵 막 그쵸, 그 그쵸. 쭉 오,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암기했었지. 맥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방법. 네. 이제 그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서브 키워드도 정해야 되잖아요. 서브 키워드. 그래서 make a sentence with sub keywords라고 하는 게 뭐냐? 메인 키워드는 그냥 메인 키워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서브 키워드는 그냥 서브 키워드 단어를 딱 하나 갖다 놓는 것보다 그걸로 키워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awesome에서 비슷한 게 fantastic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노트북 예를 들게요. fantastic display.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문장이나 아니면 적어도 구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좋네요. 서브 키워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브 키워드를 만들 때 이런 게 중요해요. visualization. 딱 표현을 들었을 때 이게 시각화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쁜 꽃이라고 하면 네. 사람마다 예쁜 꽃 기준이 다르죠. 제일 좋아하시는 꽃 뭐예요? 저는 작약. 근데 작약 이렇게 있으면 여자친구 뭐 선물을 한다. 네. 꽃 선물 뭐 하실 거예요? 자격을 좋아하면 아니 본인이 그냥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면 장미 주로 많이 주겠죠. 장미. 저는 카라 좋아해요. 카라? 예, 그렇게 예쁜 꽃 하면 셋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바람에 살랑거리는 노란 꽃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 해바라기. 해바라기거나 또는 개나리. 개나리. 생각하는 게 좁혀져요. 아. 그럼 비슷한 생각을 하기보다 이게 딱 이미지화가 되면서 시각화가 돼버리죠 머릿속에서. 근데 이렇게 좀 좁히려면 형용사가 또 많이 맞아요. 들어가야 될 것 그럼 같은데. 또 구구절절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키워드잖아요. 그것만. 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분짜리, 3분짜리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 실제 길이가 뭐 안 돼도 A4 용지 한 장 반에서 2장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메인이랑 요 서브 키워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대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paper like vessel이라고 했잖아요. paper like vessel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얇은 걸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기하는 것보다. USP가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의 그런 너무 화려함, 너무 선명함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이게 선명한 디스플레이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랜드 캐년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광경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거나 아니면 여러분 얼굴에 잡티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를테면 싫어할 거 굳이 얘기를 하자면 USB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굳이 예를 굳이 들자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나쁜 예를 제가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린 저는 나쁜 예를 들어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거 아니면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우동 같은 걸 먹었어요. 우동을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발이 뭐 입안에서 진짜 벨리 댄스 추는 것처럼 쫄깃쫄깃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큼 면발이 그냥 되게 쫄깃하고 맛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어쨌든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맛있어, delicious 하면 끝이라는 게 아닌 거죠. 키워드만큼은 구체화를 시키라는 그렇죠. 말씀. 서브 키워드는 메인 Visualization. 키워드는 이미 잡아고 있으니까 서브 키워드는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커스터머랑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진 뭐 그 예쁜 꽃이라고 하지 않고 살랑거리는 노란 예쁜 꽃. 근데 이 꽃이 진짜 인스타 맛집이다. 사진 찍기 좋다.
핸드폰을 쓸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트렌드가 어땠냐면 이 핸드폰 쓰면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it's convenient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it's hassle free. 덜 귀찮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편안한 걸 찾았다면 이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의미인데 네. 귀찮은 거 싫어. 이거 딱 한 번 누르면 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편안하게 한 버튼 누르면 돼요. 이거를 요새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찮게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면 된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USB는 똑같은데 접근 방법이 다르죠. 본인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귀찮게 안 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커넥터 커스터머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그 오디언스와 이 커스터머의 연관성을 찾아서 계속 내가 이 얘기를 왜 상대방한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도 설정을 해 봤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스피치는 delivery라고 했잖아요. 네. What are you saying? 이게 무슨 뜻이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느낌별로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What are you saying? 두 번째 거 What are you saying? 세 번째 거 What are you saying? 셋 다 똑같은 거죠? 달라요. 다른 거예요? What are you saying? 이거는 좀 이거는, 괜찮아요. 네. 궁금한 그다음에 거지. What are you saying? 이거는 진짜 troubled. troubled. 그다음에? troubled는 뭐예요? trouble.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What are you saying? 뭐, 문제가 무슨 생긴 일이야? 거예요? 네. 그다음에 What are you saying? 문제가 뭐라고 생긴 거. 했냐? 문제가 약간 생긴 거. 야, 약간 뭐라고 너 했냐? 뭐라 했냐? 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Offended. 똑같은 문장인데도 어떻게 네.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준 아나운서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제가 큐에 또 처음에 연극 궁금한 거. 영화과니까 또 제가 연극 두 영화과로. 번째는 완전 문제가 무슨 문제 있어? 세 번째 거는 뭐라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Curious는 What are you saying? 괜찮죠? Troubled 문제가 생겨. What are you saying? 그리고 Offended는 What are you saying? 오. 괜찮죠? 저 연극 영화과입니다. 저는 코멘터리를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개찐 노찐인 거 다 알고 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은 얘기를 네. 하더라도 어떤 느낌으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어떤 분위기로 전달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넘어가려면 네. 이거를 제가 하는 학생들이나 강의 듣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거예요. 네. 저걸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생기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Soft, bright, awesome, 연기 전공이셔. peace, care, Care. highest, Highest. lowest, positive. Positive.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생각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을 그대로. bright도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밝은, wow, bright 이렇게 할 수 있고, too bright 이럴 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그렇죠. 갈라질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한번 그레이스 쌤이 네 하나 찍어서 한번 해봐요. 아니요 다 다 해야 돼. 해볼게요. 그래야 그 연기 연기가- 학원인가요? 예. 아니 스피치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Soft, bright. 또 뭐 있지?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느낌을 네. 살려서 그렇죠. 내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려는 전달하는지. 건지 그런 게 다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이 화면 보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면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시겠지만 도움은 다 됩니다. 아침 9시 10시에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네. 굉장히 어차피 졸린 상태잖아요. 요거 한 번씩 해보시면서 잠 깨실 깨면은 거예요. 좋죠. Highest 이렇게 해서 잠 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이 되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메인 키워드를 돈이 되는 영어로 잡아서 네. 서브 키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두 분이 계시니까 각자 하나씩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영어를 야나두 뭐 시원스쿨 뭐 민병철 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야 너도 나도 하는 평범한 영어들 가라. 영어도 벌고 돈도 버세요. 괜찮다. 괜찮죠? 살을 나왔어요. 잘 붙였는데. 오. 카피라이터 빵이야. 영어를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이 영어를 배워서 뭐 해외 투자 정보 예전에는 저희가 뭐 번역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외신 전달해 주시는 방송을 본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영어를 조금 함으로써 enabler 조력자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nabler. 그렇죠. 뭐 우리 enabler. 지금 투자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맞아요. 하거나 뭐 한 달이 건너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옛날에 공동구매 같은 거 할 때도 저한테 그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직접 구매하고 싶은데 영어를 모르니까 저를 거쳐가잖아요. 알리바바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고 직접 이제 we know how to speak English. 그리고 이쪽 영어를 아니까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죠. 서포터 느낌, 에네이블러 느낌. enabler. 네. 아, 좋습니다. 가능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타겟팅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하고 된다.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뭐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